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현수. 그 작은 손을 따스하게 잡고 동네 골목을 함께 걷던 소박하고도 행복했던 순간들, 불안정한 몸으로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떼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 그리고 서툰 발음으로 아빠라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맑고 순수한 목소리,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섬세하고 선명하게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깊고 잔인한 슬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나의 모든 것이자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현수와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간의 애틋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처절하고 비극적인 절망, 그리고 믿었던 아들의 차갑고 냉혹한 배신에 관한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오늘 가슴 저미도록 끔찍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용기를 내어 솔직하고 담담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부디 이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나는 평생을 작은 규모의 공장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마를 날이 없었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고된 노동에 시달릴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월급은 비록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 소중한 돈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 현수가 아무 걱정 없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 현수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갈수록 그 행복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현수는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보다 유난히 총명하고 똑똑했고 마음씨 또한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제가 꼭 성공해서 아빠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조그만 입으로 또박또박 말하던 그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순수하고 빛나는 약속을 진심으로 굳게 믿었고 아들의 그 눈부신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공장에서 땀 흘려 일했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도 꾹 참아가며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들 학원비와 비싼 과외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의 낡고 해진 작업복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내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낡은 작업복이 나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교복만큼은 늘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내 밥상은 김치 하나의 맹물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아들의 밥상만큼은 늘 영양 가득하고 풍성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직 아들을 위해 내 모든 젊음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나의 헌신이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수는 나의 그런 깊은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수는 그토록 바라던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초일류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했습니다. 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우리 아들이 해냈습니다. 라고 목청껏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만큼 어깨가 으쓱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한없는 뿌듯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죠.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힘겨웠던 시간들이 그 순간 눈 녹듯 깨끗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나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처럼 영원히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빛은 서서히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차갑게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간혹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살갑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긴 통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기는 듯 급하게 끊었습니다. 어렵사리 오랜만에 만나도 현수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와 눈을 잘 맞추지 못했고 대화는 늘 겉돌았습니다.
나의 낡고 초라한 작업복과 평생 고된 일로 인해 굳은 살 박히고 거칠어진 나의 손이 부끄러웠던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시큰거리고 아려왔지만 나는 애써 그 서운함과 불안감을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수가 얼마나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인데.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현수는 이미 나를, 나의 모든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가슴 아픈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집을 팔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빠, 이 오래된 집은 너무 낡아서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강남에 새 아파트를 사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고 안락하게 노년을 보내세요. 현수의 말에는 추호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깊은 효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집이었지만 아들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는 효심이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수가 내민 서류에 앞뒤 재지 않고 그저 아들의 깊은 마음에 고마운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내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렇게 내 평생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가족의 행복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은 아들의 손에 나의 손을 떠나 넘어갔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을 판 뒤 현수는 약속했던 강남 아파트 대신 좁고 답답한 작은 원룸을 얻어주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비록 좁지만 잠깐만 기다리면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아무리 애타게 전화를 걸어도 차가운 음성만 들려올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회사에 찾아가니 이미 퇴사한 지 오래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나는 서둘러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수가 내게 보여줬던 서류는 단순히 집을 팔기 위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모든 권리를 넘기는 증여 계약서였다고 했습니다. 즉, 집을 판 돈은 모두 현수의 계좌로 고스란히 들어갔고 아들은 그 돈을 전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투자 사기에 탕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아들에게 아낌없이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잔인하게 속이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심장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것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지금 나는 이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쓸쓸히 그리고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나의 모든 꿈과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수를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도 나는 눈을 감으면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아빠하고 부르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아빠, 나중에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조그만 입술로 약속하던 그 작은 얼굴이 눈에 밝힙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나 나를 애타게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의 잔인함에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어쩌면 아들도 나만큼이나 아프지 않았을까? 어쩌면 아들도 지금쯤 어딘가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나는 오늘 밤도 차가운 방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저 아들이 이 넓은 세상 어디에 있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모든 것을 잃었고 삶의 의미조차 희미해졌지만 아들만은 행복하기를, 그것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사랑이자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또 다른 절망적인 내일이 찾아오겠지만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